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산업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전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으나 이제 뭐 하방은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뭐 급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뭐 제한적인 흔들기 정도까지 나왔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면 다우지수는 34,400까지 아직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조금 밀리는 정도는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지금 자율등락 구간이고 상승 구간 중에 그냥 조정 보이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600 흔들어도 요 13,000 구간 정도 요 구간 뭐 유지되면 되고, 사실 12,000원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 정도는 일부 조정받은 거죠. 높이로 치면은 이만큼 올라왔다가 요 정도 조정받은 거니까 아직까지 절반도 안 내려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은 미국은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억울하게 2,500 흔들기까지 장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이것도 좀 고의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좀 불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잘 보시면 오늘 2,550 아래쪽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길게 달고 있죠. 누군가는 여기는 너무나도 싼 구간인데 이 구간을 흔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쪽 세력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수급 동향이랑 이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 9월 말부터 해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량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부 고점에서 이제 철강주나 이런 쪽에서 일부 차익 실험 나온 것 제외하고는 그거는 이제 비중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해져 있는 섹터의 비중이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살짝 줄이는 거죠. 줄여서 비중을 맞추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 매도가 나온 거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매도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16조 원 가까이 매수세 우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의 수급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외국인들 뭐 기관들 코스닥 쪽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뭐 시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대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를 한다 안 한다, 매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들이 조금 흔들고 선물로만 잠시 눌렀다가 주식은 그대로 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선물로 단타만 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 하락을 이제 제한하고 이제는 이제 반등 쪽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이제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는 구간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 아래 이렇게 흔들기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 달면서 오후장에 쓱 올라오죠. 자, 이게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뭐 제조, 고용 다 안 좋습니다. 최근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쇼크가 나왔죠. 디플레이션 우려감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중국에 대한 우리가 부양책에 기대만 있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유커들도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거고, 부양책이 이게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중국 경기를 뭐 돈 풀자마자 내일 당장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 동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중국은 뭐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회복되면서 올라오고, 공장 가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려감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아무리 좋은 시장에도 우려감은 항상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금리 정책부터 시작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내정 다지고 이제 뭐 대만 문제도 다지고 하느냐고, 지금 미국이랑 또 싸우고 하느냐고, 모두가 지금 좀 어렵게 흘러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는 구간에 있어서 이제 진통 과정 정도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탈했다가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까지 혹은 다음 주 초까지만 이렇게 쓱 890포인트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지난번처럼 흔들기 과정 정도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권 그리면서 이게 한 열흘 정도 일찍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한 번 정도는 더 쉬었다가 이렇게 갔으면 건강했을 텐데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내려오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성 자체는 이게 시장이 무너질 거면은 아예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그 구간을 흔들게 하는 정도로 시장이 마무리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코프로가 지금 대장으로 좀 움직여서 그러지 사실적으로는 이제 양극재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이고 했었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115만 원 위쪽 살짝 올라왔다가 가면 한 뭐 120만 원 정도까지 되겠죠.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수렴 과정보다 조금 더 길게 레인지를 가져간다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게 됩니다. 이 박스권을 그리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이렇게 수렴 과정으로 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간은 조금 단축되면서 방향성이 아래든 위든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로 흔들어도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향성은 위로 정해진 거니까 기간의 문제인데 다시금 이렇게 어제 하루 이렇게 삐딱선 타고 이렇게 삐딱선 타고 트랩 만들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속도감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를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는 거는 좀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고요. 가운데 쪽으로 중심 쪽으로 115만 원 쪽으로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만든다면은 가장 나이스합니다. 그리고 둘 다 시간은 짧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념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130만 원 갔다가 100만 원 갔다 이렇게 한 두세 번 더 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든 크든 아래로 내려와서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수렴하는 게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 구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수출이 이제 2분기 때 좀 안 좋았어요. 4, 5, 6월 때 안 좋다가 7월 같은 경우 회복이 되고 8월도 10일까지 보면은 충분히 회복되고 있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 기대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양극재, 음극재 이 4대 소재 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포스코퓨처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 2025년 내후년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한 기업이죠. 그래서 포스코퓨처행 같은 경우 지금 40만 원 흔들기까지 내려왔는데 보세요. 제가 지수도 상단 돌파한 이후에 이 돌파한 상단 구간을 이렇게 흔들기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했죠. 포스코퓨처엠도 요 40만 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거나 크게 뭐 무너뜨릴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장주들과 지수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포스코퓨처엠 어떻게 됩니까? 40만 원 흔들기 이후에 여기서부터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40만 원 초반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40만 원 흔들기 할 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이 보셔야겠죠. 양극재 하면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1위 기업은 에코프로 BM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에코프로 BM도 잘 보시면은 기존의 고점이 30만 원 구간이었는데 30만 원이 돌파되고 다시 30만 원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온 거죠. 이 30만 원 흔들기가 되고 있는 어제 오늘 이 구간 자체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다 해서 2차 전지주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무서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포스코퓨처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LNF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고점을 돌파한다라기보단 얘는 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싼 종목들 사고 싶어 하시면은 LNF 쪽을 공략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뭐 차이라고 보면 지금은 다 하이니켈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뭐 NCNA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 니켈, 코발트, 망간 쪽의 강자가 LNF이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의 강자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거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강의해드렸던 건데 요즘엔 이 두 개를 합쳐서 NCMA 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 니켈도 이제 94%, 96% 이렇게 올리면서 하이니켈 쪽으로 넘어가면서 NCNA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이거 제가 9,000원 이하 7,000원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교육해드리고 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지금 뭐 24만원 갔다가 조정받아서 15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얘는 조정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16만원 아래쪽이면 16만원 이렇게 흔드는 쪽이라고 하면은 좀 과한 조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16만원 회복되면은 그때 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16만원 회복되고 매매하는 게 더 안정적인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50만원 아래로 다시 내려갈 일은 없지 않나 보고 있는데 내려가면 정말 감사한데 내려갈 일은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기존에도 작년 연말 연초에 이거 40만원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 제가 볼 땐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60만원까지 어렵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60만원을 결국 돌파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50만원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잘 쉬고 있고 60만원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뭐 포스코 DX 뭐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금양, 미래나우텍, 나노신소재 뭐 그리고 뭐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거기다가 좀 전에 실리콘 응급제 말씀드렸는데 뭐 애경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15,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이 15,000원 초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죠. 이런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자, 현대공업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000원까지 이탈해 있는데 요 8,000원을 회복하면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중심선 되는 구간 그러면은 이제 72,500원 구간 되겠죠. 72,500원 유지해주면은 이 종목은 매수해도 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6,500원까지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EM플러스나 뭐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뭐 한솔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뭐 아니면은 이제 뭐 한솔케미칼이나 이런 뭐 CIS나 이런 전고체 뭐 이런 관련주 쪽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고 뭐 3기 EV나 미래산업 같은 경우 무산증자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에서 AI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한다. 제가 바닥권에서 이제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려면은 세 가지 섹터 중에서는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시장이 정상이면은 2차 전지 아니면은 반도체가 올라와 줘야 된다. 물론 이 두 개가 같이 올라와 주면은 그거는 장 자체가 상승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조정받는 구간, 지금 기술적 반등은 나오더라도 좀 더 기간 조정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면은 반도체가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도 같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만 5천원 흔들기 구간은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다. 지금 11만 5천원 아래에 있는데 이 구간은 다시 봐도 미래에 본다, 내년에 본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구간이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던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제대로 된 조정도 안 받고 기간 조정만 받고 있죠.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ISC 같은 경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정받고 나서 이제 올라오고 얘도 강한 종목이죠.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랑 뭐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 조정 예쁘게 나와 있을 때 3만원 구간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교육해드렸는데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제 4만원 구간 빼꼼하면서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뭐 SNS텍, AD테크놀로지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일 뭐 교육해드렸던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뭐 나무기술, 마음AI, 알체아, 네페스 이런 종목들 교육해드렸죠. AI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이나 이런 쪽 애플 관련주 쪽들이 오늘 바닥에서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폰 15 같은 경우 생산량을 증량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LG노텍이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대금은 좀 필요해요. 지금 거래대금이 부족해서 오늘 올라온 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이고 거래대금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아니면 연속적인 양봉을 세워주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BH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BH 요 종목
종목이 23,000원 흔들었는데 흔들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까지 아주 좋죠. 그럼 BH는 지금도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23,000원 부근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보시면 되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21,000원 회복되면은 더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럼 덕우전자, 현우산업, 뭐 덕산네오로스 이런 종목들 같이 보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왔죠. 덕우전자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10,000원을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9,000원 구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10,000원을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8,500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하면은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뭐 검증됐다, 어딘가에서는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LK99에 대해서 또 국제학술지 네이처지,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술지죠. 네이처지에서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신성 델타테크, 선암, 원익, PNE, 모비스 등등등등 많은 종목들 소개해 드렸는데, 이 종목들 그렇게 진위 여부 논란에 따라서 아직 검증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되기를 원하지만 진위 여부의 논란에 따라서 급등락이 계속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유커들 귀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노랑풍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화장품제조, 코리아나, 마녀공자 이런 종목들 있죠.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쓱 내려왔는데 8,000원 구간, 기존의 중요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노란풍선 요 8,000원 흔들기 구간 유심히 보시면서 관심 가져보시고요. 한국화장품제조가 좀 잘 버티면서 위쪽에 있었는데 이제 쓱 한번 내려오죠. 그러면 요 3만원 흔들기 나오는 구간, 요 구간 정도면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500원까지 내려오면 더 좋았을 텐데 4,000원 구간을 만약에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 4,000원 회복될 때 매수해도 됩니다. 그럼 3,500원을 오거나 4,000원 회복되거나, 지금 아직 좀 어정쩡해요 가격이.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녀공장이나 뷰티스킨 이런 종목들, 이런 신규 상장주들도 이렇게 같이 이슈 탄력 받아서 보고 있으니까 요 3만원 초반 구간이면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우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10,000원 흔들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시면은 돈 되는 구간이다. 화신, 아진산업, 서진오토모티브, SL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삼부토건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제 네옴시티 쪽으로 조금 얘기가 슬슬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가을에는 평화회담을 기대한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러면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요 3,300원 회복하거나 2,900원 쪽으로 가면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신양회는 이미 이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10,000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 10,0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좀 멋지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Y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약 얘기 나와 있었고, 그리고 진성TC나 현대에버다임, 데모 이런 장비주들, 다산네트워크도 이제 다산네트워크스죠. 다산네트워크스도 이제 인프라 에너지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등 타이밍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데, 핵심 섹터는 뭐다? 2차 전지랑 반도체다라는 거 이쪽으로 보시고, 그리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급등락 보이니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턴되기 시작된 거니까 지금처럼 조정 구간 있을 때 보시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 좋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주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는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저점 구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